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확하게 시국을 노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가 엮어보면 족보들이 다 있는 발언들이었어요. 그럼 CBDC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CBDC는 스테이블코인하고 전혀 별개의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데, 우리가 보기엔 비슷한데 미국은 CBDC로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서 또 중요한 게 CBDC 금지거든요. CBDC는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고 우리나라 CBDC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에요. 근데 미국은 다른 나라는 CBDC를 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 CBDC를 만들면 미국 연준의 부채에다가 상업은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직접 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른 나라 중앙은행 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한 거 아니라 민간 업체 자기네들이 하는데 우리가 뭐. 근데 CBDC는 한국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한테 니네 엿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CBDC는 미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게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죠. 미국 국민들은 그걸 너무 중요시 여기 생각하는데 CBDC는 중국이라면 모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리고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도 말했는데 우리는 이미 전자화된 원화를 쓰고 있는데 CBDC의 유일한 장점은 프로그래밍이야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코로나 때 그 한도를 정해준 화폐를 받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재난지원. 예, 그걸 마이너스 이자라고 합니다. 돈을 썩게 만드는 거죠. 원래 돈은 안 썩고 이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돈을 넣어놓고 썩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쓰죠. 총수 확대 정책이 만들어지죠. 근데 케인즈가 말한 총수 확대보다 CBDC가 좋은 건 뭐냐면 총수를 확대하려면 재정적 적자를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이자를 매기면 국민들이 알아서 돈을 쓰니까 정부 빚이 안 늘어가요.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CBDC를 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저항을 하죠. 미국. 프라이버시하고 마이너스 이자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달러가 더 강세로 가는데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봐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확하게 시국을 노리고 있어요. 시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달러에 간접적으로 노출된다는 건 재앙입니다. 시국 입장에서. 자본 통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려 해도 개인들이 알아서만 넘겨버리니까 통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고시하는 환율과 실제로 환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미 중국은 그 자본이 많이 유출되는 나라예요. 이렇게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본이 유출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가 엮어보면 족보들이 다 있는 발언들이었어요. 똑똑하다 진짜. 근데 제 생각에 트럼프가 설마 생각해도 그 주변에서 다 조언을 또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부통령부터 그렇죠. 다 우호적이고 이러니까. 이번에 재무장관도 그 약간 우호적인 분 아니에요? 예. 그분은 이번에 재무장관 되신 분은 정확하게 무슨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무장관 되신 분은 소득세를 비트코인으로 내게 해야 된다. 라고 했고 상무장관 되신 분은 신규 산업이니까 규제 철폐해야 된다 얘기를 하신 분이고. 그럼 앞으로 미국은 가상자산지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정확히 그 말을 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수도를 만들겠다. 이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고점에서 사면은 이건 지옥이에요. 맞아요. 그럼 언젠가는 비트코인 시총이 금을 넘어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금 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걸까요? 이미 그 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 금을 많이 둔화시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으로 더 많이 갔었을 건데 비트코인으로 온 게 상당히 많죠. 확실히 그 2008년 이전이랑 패턴 보면 이때 금이 뛰어줘야 되는데 못 뛰는 거예요.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도 많이 좀 부동산 시장으로 갈 부분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단지 그 목 좋은데 이렇게 어떤 실거주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부동산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화폐량 증가하고 맞물려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생각에는
비트코인 있고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무조건 비트코인만 이거예요? 아니면 알트코인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비트코인 맥시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저를 배신자로 보죠.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비트맥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저는 뭐 모빅이라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뭐 비트코인만 투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제 행동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잘 모르면 비트코인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이미 부자인 분들은 내가 투자한 자산이 10배 가고 뭐 100배 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들은 다른 이유로 투자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천천히 올라도 된다 이런 생각인데 젊은 분들은 지금 부동산으로 따라가기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코인 해갖고 좀 의미 있는 돈을 만들고 싶으니까 비트코인을 안 하죠. 이미 뭐니 비싸니까. 비트코인 공부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강아지나 고양이나 개구리 같은 걸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팔고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 시점을 놓쳐가지고 그 90% 이상 날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고 조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때요? 마이크로 스트레지라고 비트코인만 사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도 괜찮아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비트코인이 2배 오르면 거기는 10배 올라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걔는 더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빚으로 사니까 그렇죠. 아, 빚으로?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아, 기업의 부채까지 땡겨서 레버리지를 하니까. 그 미국에 그런 거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 이런 거 없어요? 이미 비트코인 옵션이나 이런 거에 보면 그런 개념이 다 있겠죠. 뭐. 아, 그런데도 주식으로 해서? 와. 그래서 가장 쉬우니까 예. 마이크로스트레이트 자체가 이미 본업은 없어졌고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굉장히 그 상승폭이 크고요. 네. 여긴 떨어져는 또 하락폭도 엄청 큽니다. 그쵸, 레버리지. 나스닥계 엘살바도르 하고 아니, 이번에 또 일론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 수장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도지코인의 호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반영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도치 애호가고요. 예,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맡은 부서의 이름도 도치예요. 네, 뭐 우연이겠어요. 뭐 다 의도한 바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겠고 왜 도치에 꽂혔을까? 귀여워서. 근데 도치는 원래 비트코인 만들어지고 얼마 있다 만들어졌고요. 저희들이 10년 된 저희 같은 고인물들이라고 하는데 도치를 투자한 사람들이 몇 명은 그때 알았었습니다. 와갖고 이제 우리 비트코인 컨퍼런스나 미더블 하면 와갖고 우린 착한 코인이에요. 뭐 하는데 왜 착하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도록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도치는 무한 발행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착한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도 그 많이 쓰려면 이 디플레이션 속성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보다는 인플레이션 속성을 갖고 있는 도치가 맞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설계 의도가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도록 되어 있는 거를 투자한다는 게 좀 그렇죠. 일단 밈처럼 이슈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본질은 비트코인이다. 가격이 안 오른다는 속성에 오히려 꽂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테슬라 코인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래를 하려면 가격 안정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약간 투기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가격이 안 오른 코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덜 무리가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가격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미국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는지, 한국의 정책 이반자들이나 아니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진지하게 이제는 비트코인을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태민 대표님 모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 시간이. 어머니한테 사랑할 거야, 안 사랑할 거야? 어머니의 의견에.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